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오늘도 좀 좋은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항상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는 쌀쌀하지만 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따끈따끈한 정보들로 여러분들 좀 좋은 부동산 흐름들 찾아가면서 든든하신 마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관련 부처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또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그간의 추진 일정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8일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 8천 가구 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우리 갈매 역세권 부지 등이 연내 청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공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지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3월 중에는 추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재건축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 컨설팅 회신단지와 지속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무주택자들을 위한 아주 절호의 기회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앞서 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약에 대한 청약 물건뿐만이 아니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또 나오는 청약 물건들, 또 여러 가지 청약 물건들이 올해 사실은 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참작하셔서 무주택의 어떤 서름을 올해 한번 좀 벗어보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어떤 국토교통부의 발표라든가 기획조정부의 발표, 이 발표에 대한 주 내용을 좀 보시고 항상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 간담회 개최라고 해서 간담회를 이렇게 개최한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현재 좀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얼마만큼 좀 진행되고 있는가, 또 향후 계획을 또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그 계획을 좀 잡아왔습니다. 아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바뀌고 나서 명절 전에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를 좀 보게 되면 어떤 방식이 좀 나오겠다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3기 신도시입니다. 이 3기 신도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5곳 선정이 되어 있고 왕숙, 교산, 계양, 창릉, 대장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조금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하남 교산이라든가 인천 계양은 올해 말 이제 토지 보상이 좀 책정이 돼서 이런 어떤 보금자리 사업 등에서 3년 이상 빠르게 진행되겠다. 이게 3년 이상 빠르게 진행되겠다는 것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있죠. 2기 신도시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될 때까지의 그 계열수보다는 상당히 좀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게 좀 현재 좀 순차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에타 같은 경우 후속 절차 등 조속히 마무리해서 어떤 교통사업, 이 3기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로와 철도가 미리 이제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기와 2기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3기에서는 좀 거치지 않겠다. 그래서 자정용지를 많이 놓고 주변 시설,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마을이라고 하나요? 그 동네 마을과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자족용지가 만들어지면 복합타운 또 문화공간 시설을 별도로 둬서 같이 복합 융합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래서 더불어 사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빨리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3기 신도시를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빨리 진행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의문점이 남는 거죠. 이것을 또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패스트트랙 용어도 나오고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와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내용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지구 지정 후 이 보상 착수까지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성남 같은 경우는 24개월, 유일의 30개월에서 보통 한 27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 17개월 정도 소요시키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또 지구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보게 되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 약 한 8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뭐 성남 판교 같은 경우는 좀 빨랐었는데 이 고덕 같은 경우는 약 한 126개월이 걸릴 정도로 상당히 좀 오랫동안 걸렸었거든요. 이것을 평균 81개월 정도가 소요됐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25개월,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21개월로 해서 평균 한 24개월 정도 소요되도록 그러니까 2년 있으면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착수니까요. 착수가 진행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주택 공고를 보시게 되면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현재 좀 공고를 거쳐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고양 창릉이라든가 부천 대장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좀 공고를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또 여기 안에 이제 왕숙이라든가 하남 교산 인천 계약은 지구 계획 마련을 해서 관계기관과 현재 좀 협의 중이고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상당히 좀 빠르죠.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중간중간에 뭐 주택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분야 물건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유심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고양 창릉이나 대장은 도시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올해 말까지 이제 확정할 계획이고요.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제 시행해서 주택 공급 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57개월간 단축해서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해청약도 이제 계속적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이 중심을 못 잡는다면 상해청약을 계속적으로 좀 호수를 많이 늘려서 현재 뭐 3만 호라고 한다면 뭐 4만 호까지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신도시에 대한 위치도를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광역철도망을 빼게 되면 1기라든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교통이 없는 지역에 먼저 베드타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 전에는 가격이 올랐다가 베드타운이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 효과도 상당히 좀 심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베드타운을 좀 만들었던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가 않죠. 현재 뭐 지하철도 이 안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철도 개통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이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GTX-A, GTX-B 노선, GTX-C 노선 이렇게 광역철도망을 연결을 시켜서 3기 신도시를 만들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기에 GTX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들어가는 BRT 노선이라든가 광역버스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선들을 체계적으로 좀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는 상당히 좀 추진력이 빠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운정에서부터 시작되죠. 운정, 대구, 연신내, 뭐 서울역을 지나서요. 이렇게 삼성까지 지납니다. 어떤 방송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GTX A 노선의 역사를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GTX C 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GTX B 노선이 나왔죠. 또 이제 앞으로 나올 노선이 뭐 GTX D 노선. 이쯤이 현재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 노선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창릉이라든가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그다음에 하남 교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노선에 이게 GTX 노선들이 들어갑니다. 이 GTX 광해수도만 노선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운정에서 그 2호선 이 삼성역까지 그 강남 삼성역까지는 현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시간 반 이상이 걸리죠. 이것을 GTX A 노선이 하게 되면 뭐 30분대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초고속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그 베드타운의 어떤 베드타운의 어떤 그 형태를 상당히 좀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GTX C노선이죠. 이 C노선 자체가 이제 금정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위에 이제 덕정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덕정에서 의정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노선 자체도 상당히 뭐랄까요, 직결로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또 서울 지역을 지나는 중요 지역들을 거의 다 대부분 거쳐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위쪽으로 해서 좀 연결될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어있지 않지만 밑에 이 GTX C 노선 자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제역까지, 그러니까 평택 지제역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GTX A 노선 그 다음이 이 GTX C 노선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입니다. 현재 한 48,000호 정도의 신규 택지를 이제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제 현재 조성공사에 착수를 했고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6,300호를 공급하는 이 구리 갈매역 쪽 주변에 있는 부지입니다. 여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청약을 실시할 계획인데 항상 주목해야 될 지역이다. 이 구리 갈매역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제 별내역이 위치해 있죠. 또 여기의 하나의 특징은 이 갈매역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길게 부지가 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변 지역에 뭐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태릉 CC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지금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지금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IC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게 제2경부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어떤 그 뭐랄까요, 토지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잠재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용산 전비창, 태릉 CC, 과천선사 등 도시 내 신규 택지들이 대부분 이 개별 구상을 착수하고 또 지역 주민의 어떤 편의성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좀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도 만들어져서 좋지만 이렇게 지역 주민의 어떤 편의성을 여기 안에서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적인 어떤 그 공간, 그 도로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수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6,300호가 공급되는 이 구리 갈매 지역의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건. 현재 지금 구리 갈매 쪽에 있는 준공돼서 입주된 아파트를 보게 되면 별내역과 가격 비교를 하게 되면 별내역은 이제 기존에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격을 좀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갈매역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별내역 쪽 주변 지역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어떤 가치로 봤었을 때도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로서도 좀 충분하지 않나 싶고 실거주 면에서도 나쁘지가 않아요. 주변 지역의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가 상당히 좀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미래가치적으로 호재들이 상당히 좀 많이 깔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실거주로 해서 한 중장기적으로 좀 비전을 좀 보신다 그러면 또 좋은 가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구리 갈매 쪽 주변 지역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매역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안에 이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여기 신내 IC 쪽으로 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통에 대한 이제 불편함은 이제 거의 다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별내역 쪽 주변 지역에 이제 별내선 자체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완공될 예정인데 별내역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잠실역까지는 약 한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니까요. 그럼 철도의 대부분도 이제 안정성이 접어드는 거죠. 또 태릉 CC 주변 지역의 부지를 공공임대 아파트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구리갈매 쪽에서의 호재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위쪽에 이제 별내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해 있지만 별내역을 이용하는 것을 좀 보게 되면 오히려 구리갈매 쪽이 별내역을 좀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게 되면 이 구리갈매 쪽이 두 개의 역사가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비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됐죠. 이제 공공 정비 사업이 현재 좀 진행이 돼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좀 현재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준공의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물량 절반,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조건 대신에 거기서 이제 절반 정도를 기부 채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 고령자에게 주거 안정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의 좀 혜택을 좀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세권 쪽 주변 지역에 이렇게 용도 지역 상향, 또 용적률 상향, 또 기부 체납을 완화시켜서 이 도시 규제를 좀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70개에서 한 70개에서 10개가 탄력되고 60개 중에 8개가 지금 현재 시범단지로 좀 조성이 됐죠. 그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자비, 융자를 지원한다든가, 또 현재 좀 재개발이 역세권 지역이면서 재개발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원주민에 있거든요. 원주민이 이주를 해서 또 다시 들어오면 그 어떤 그 분담금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것을 떠난다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임대 아파트로 전환시켜서 주거 안정을 활성화시켜주면은 원주민들이 안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새로운 아파트에 다시 입주가 되고 그만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여기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성까지도 보장을 해주니까, 그래서 관리처분시 분담금을 확정시켜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분담금 자체를 예산으로 해서 보전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조합원 입장에서도 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탈락된 지역들도 3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또 어느 지역은 또 포함되고 또 안 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죠. 계속적으로 이런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안 되는 지역, 또 역세권 지역이면서 안 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공공재개발을 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지 선정 결과를 보게 되면 흑석이라든가 양평 13구역, 또 양평 14구역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흑석 같은 경우는 동작구 흑석 같은 경우는 원주민이 한 200세대가 안 되는데 그 세대 수만 해도 약 한 1,300세대입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를 뺀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분양물건, 조합원들에서 주고 남아있는 분양물건도 보게 되면 뭐 보상금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양평 13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세대수가 400세대 미만인데 이게 한 600세대로 크게 커집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 입장에서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되는, 오랫동안 안 되는 지역에 하나의 좀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공공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재개발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또 재개발도 또 진행될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공공재개발이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돼서 원주민들에게 많은 좀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근데 공공재건축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좀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현재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한 3월 달쯤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현재 지금 공공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단지수가 크고 오래되고 또 역세권 쪽 주변 지역 이렇게 하게 되면은 멀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현재 역세권 쪽 주변 지역에 아파트들이라는 게 뭐 이게 소형 아파트입니다. 이게 소형 아파트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이게 좀 문제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좀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중개사의 사전 컨설팅 결과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1.5배 많은 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주민 분담을 하게 되면 35% 이상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주민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35%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위에 쪽에서 보게 되면 용적률을 상향시켜줘서 거기서 이제 기부 채납을 받는 부분이니까 전에는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받다 보니까 아파트가 줄어들고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을 안 주게 되면 수익 자체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담금은 줄어들고 오히려 아파트는 높게 올라가고, 그렇다면 분담금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뭐냐면 보상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세대 미만의 공공 재건축 사업을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아마도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3월달에 좀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게 3월달에 발표가 된다면 역세권 주변 지역에 낙후된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유의부지 활용을 통한 역세권 추진 현황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세권 지역의 범위를 크게 향상시켰죠. 이제 고밀도가 가능한 지역을 250m에서 350m로 그 전에 이제 다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역세권 대상 지역에 207개에서 307개로 확대를 시켰고, 그다음에 역세권에 대한 어떤 사전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6월달 이후에 종부세에 대한 어떤 종부세에 대한 세금이 좀 많이 이제 커지죠. 그러다 보면은 물량이 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고, 또 오히려 뭐냐면 가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달 이후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추진이 좀 잘 되면 또 주거 안정화에 좀 기여하지가 않을까 싶고, 저희 알토마토 쪽에서도 항상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서 항상 내용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